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5일 오후입니다. 나경원이 윤석열의 압박과 급박과 협박에 의해서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죠. 그러자 김기현 측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안철수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가 됐는데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당대표 선거 결과가. 그런데 나경원이 불출마를 함으로 인해서 김기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죠. 오늘 오전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결선 투표에 올라갈 때 김기현 대 나경원 또는 김기현 대 안철수 하면 안철수가 1위로 결선 투표에서 당선이 되리라 하고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요. 나경원의 탈락으로 스스로 탈락한 거예요. 나경원은 스스로 낙마시킨 건데 기가 차요. 전 기가 차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괴감이 들 수가 없어요. 고고TV는 김기현 쪽으로 당원들의 힘이 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국힘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됐든 국민들이 보수를 징벌할 적에 국정농단이라는 미명을 갖다 붙였지만은 박근혜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의 국민의힘, 윤석열의 당이 됐죠. 나경원이 그 압박에 의해서 허무하게 솔로몬의 심정은 무슨 솔로몬의 심정이야. 압박에 의해서 포기를 하니 이제 윤석열의 당이 됐고, 제가 보수주의자지만은 제 60평생에 이런 걸 처음 본다니까요. 박정희도 이렇게 안 했고, 전두환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당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가 나경원 나이는 없어요.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공포감이 없어하고 있어요. 근데 당내 의원들이나 또는 당원들은 보면은 당원들도 나 솔직히 아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도 총선을 이겨야 함으로 윤석열의 지지를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1년 2개월 후까지 될까? 한 1년 3개월 남았나요? 4월 달이니까. 한 2월, 3월, 한 1년 2개월 남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게 고고TV의 문제점이죠. 계속 드리고 있지만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총선 필패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서너 달 전까지는 당장 총선을 하면은 국힘이 앞선 구도였지만은 현재 김기현과 윤석열이 김기현은 당장도 못하고 이게 과연 김기현 체제가 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김기현 체제 무너지고 그럼 안철수 문제가 남았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 누구의 당이냐?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우리가 차출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준 거예요. 보수에서는. 그러면은 75년의 보수 적통의 역사가 누구의 당이냐? 보수당이냐? 윤석열과 안철수의 당이냐? 그죠? 윤석열은 정체성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국힘으로 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재인 쪽에서 피난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걸 국힘이 받아들였던 거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보수, 그죠? 경제적으로는 보수라 할지 모르나, 좌파적인 색채도 엄청 많고, 그죠? 또, 안철수는 아주 정치적인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도 또 당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이게 되는 것이고,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면 보수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보는데 이번 과정에서 김기현의 그 적나라한 민낯과 깜냥이 다 나타났다는 거죠. 오로지 윤석열에 기대는 것뿐이 없죠. 친윤에 기댄 것뿐이. 그럼 국민들이 당대표 얼굴이 김기현이요. 대한민국 얼굴이 윤석열인데 그 당을 총선에서 압승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응?
계속 윤석열이 지금 강공으로 나가죠. 어느 순간에 그냥 극우 쪽으로 그래서 극우 쪽으로. 자, 이 윤석열의 이 당 장악력이 나경원의 그 출마 포기로 완전히 이제 윤석열의 손아귀로 들어갔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고TV에 계속 지적을 했었고 한 1년 됐죠. 대선 후보 정치 선언하고 그 국힘에 입당하면서 한 1년 정도 될 거예요. 완전히 그 윤석열의 사당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힘 내분을 보고 민심은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 시대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공포가 없습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대한민국 저변이 그래요.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36, 7% 나오죠. 그거는 강성 보수, 영남에서 다 지지하는 것이고 충청 일부가. 나머지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완력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이준석을 쳐내고 유승민을 쳐내고 또 나경원까지 쳐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론과 증명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조금이라도 비판적이면 다 쳐낸다. 이건 독재라는 거죠. 국민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경원 사태로. 그리고 지금 국힘 내부를 보면은 말을 함부로 못하죠. 오늘 어느 신문이 이런 기사를 냅니다. 나는 한동안 귀머거리로 살겠다. 나는 한동안 붕어리로 살겠다.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내가 윤석열한테 찍히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난다. 응? 난 당분간 조용히 살 생각이다. 뭐 전당대회 이후에나 이게 나경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그 당내 중진들이나 의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난 당분간 조용히 살 생각이다. 전당대회 이후나 뭐 이런저런 입장을 조금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윤석열 정부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충고나 비판을 했다가는 내가 살기 힘들다. 난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나갈 결심까지 하고 지역 텃밭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의 정체성이 뭐하죠? 지금 현재 김한길의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죠.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데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김한길의 국민통합위원회가. 지금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나경원을 보호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발악을 한 것이 국힘이 윤석열에 의해서 장악을 당하면은 윤석열이 정치를 할 때까지 또 당에 들어와서 대선 경선 때까지 한 말이 본선 때까지 한 말이 뭡니까?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무현이다. 노무현 때문에 두 부부가 울었다. 거기다 윤석열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토양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정대철이나 김한길이나 노무현이나 586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 해보니까 국회 의석도 딸려 또 당 장악도 안 돼. 당의 방골기질 윤석열이가 말하는 방골기질에 이준석도 있었고 유승민도 있었고 방골기질도 아닌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다 쫓아내라. 다 밟아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정당을 장악했어요. 국힘 보수 75년의 정당을 장악했어요. 그렇죠. 이건 김영삼도 이러지 않았어요. 전두환도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계속 새로운 인물을 펌핑해가지고 넣어줬다는 거죠. 그죠? 박정희 그 전두환 때는 육사 출신이라니까 또 사회 저명한 학자들이나 사회 저명한 명망가들을 집어넣었죠. 그죠? 전국을 흩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집어넣고 김영삼도 마찬가지인데 민주화 산업화를 겪고 민주화 세력을 집어넣어줘서 국힘이 가장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회창 시대에. 그러니 그런 보수 정당의 역사를 다 뭉개버리고 밟아버리고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 윤석열이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게 고고TV의 최고의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나경원을 이렇게 보호해봤는데 결국은 나경원의 개인적인 깜냥 때문에 스스로 솔로몬의 지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낙마하는 걸 보고 자괴감이 드는데요. 지금 공개적으로 그 박근혜가 유승민을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징벌하라. 그럼에도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가서 대구에서 전국 최고의 득표로 당선이 되죠. 그 이유는 박근혜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은 그래도 명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전혀 문제도 없는 나경원을 밟아버리고 아주 그 씨까지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 나경원은 지금 그래서 정치적인 그 앞으로 그 소생력이 없어요. 그런 거 되면. 그런데 윤석열의 사당하러 넘어왔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윤석열 밑에 도열 쫙 섰죠. 간신배들이. 그 넷이도 안 돼, 이것들이. 그 대표적인 게 그 초선들이에요, 초선들. 초선이 지금 한 60% 돼요. 국힘에. 60%. 그것들이 윤석열하고 딱 서 공천에 목을 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이 그래. 그럼 국민들이 이 국힘이 당정 일체라는 건 없어요. 당정 화합이 있고 당정 협조라는 거 있고 정이 잘못되면 당이 받쳐야 되고 당이 잘못되면 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막 정책 수단을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완전히 지 밑에 발바닥에 때려다 넘기고 줄을 세웠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윤석열은 아마 정계 개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윤석열은 정계 개편을 위해서 김한길을 데려왔다고.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애들 의외로 잘 뭉치고 있어. 그럼 에라이씨 국힘 저거라도 줘주고 정계 개편하자. 이준석 날려? 유승민 날려? 쉽게 말해서 개혁 보수라는 비판적인 세력 날려? 나경원이 저 비판도 안 했지만 기분 나빠. 우리 와이프가 싫어해. 날려? 1년 정도로 다 세웠단 말이야. 윤석열이. 그러면은 과연 그 친윤화된 그것들이 공천을 받을 것인가? 몇 놈은 받겠죠. 장재원이 같은 놈, 김기현이 같은 놈. 그렇죠? 안철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안철수가 떨어지면, 아이씨 할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이번에 당대표 떨어지면은 뭐를 가지고 대권을 지금 바라볼 거예요? 당내 세력을 확보 못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차기 대권 주자도 현재 국힘 내에서 나올 가능성, 윤석열의 눈에 안 들면 나올 가능성이 없으나 또 그때 가면 4년 후에는 자승적으로 나올 사람은 있겠죠. 윤석열은 그걸 의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영남하고 TK 25석, 저 부울경하고 50석, 그죠? 그게 대부분이죠. 거기도 윤석열이가 물갈이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힘 내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얘네들이. 특히 초재선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줄을 서고 있죠. 쥐새끼같이. 그거 날릴 수도 있고 저 강남 한번 가져와봐. 저도 다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김기현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필패를 들어간다 내가 그랬잖아요. 계속. 그거는 상식 있는 국민은 다 아는 거고.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국힘 애들이 윤석열의 너무나 강한 그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독재를 넘어가는데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정당사, 현대 정치사에. 대통령이 된 자가 당대표까지 지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논쟁거리가 되는 사람을 다 쫓아낸 정치인들을 다 쫓아낸 경우는 없었죠. 그래서 완벽한 간신 체제가 변한 거야. 내시 체제로. 전하의 눈만 바라보고 실제적인 국모, 여왕의 눈치만 바라보는 그로 변했다고요. 요번에 나경원 사태가.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경원 출마해가지고 존재감이라도 갖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나경원이 참 진짜 내가 한심하다. 일사불란한 정당이 총선을 이긴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무질서한 데서 질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모습, 동태적인 모습이 국민한테 보여야지만이 그게 정치가 이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살아있구나. 생년같이 이재명, 민주당 같이 이재명만 방탄하려고 그러는 당이 아니구나. 아, 저쪽으로 살아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살아가지고 논쟁도 하고 당 방향도 제시하고 이러는구나.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걸 보여야 돼. 이걸 요번에 싹 중인 게 나경원 사태고 윤석열이랑 꼴통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공포감. 공포감이에요, 지금. 국힘이 지배하고 국민들한테 지배하는 것은. 희한한 광경을 요번에 봤다니까? 국민들은?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어느 순간에 또 고고TV가 도저히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은 고고TV가 지지할 수 없으니 문재인의 영향의 안에 같이 있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으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나 현재 오늘의 상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고 국힘은 죽었다.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김건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김건희를 갖다가 억까하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하는데요. 김건희의 그림자, 검은 그림자, 무속의 그림자가 드디어 펼쳐진다. 나경원마저 잘라내면서 이까지 하겠습니다.